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서해상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온라인에서 온갖 논란과 추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북한이 침묵을 지키다가 메시지가 의외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개 사과에 나선 것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보도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통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 내놓은 셈입니다. 외신들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행동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긴급하고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북한의 군대가 코로나 방역 수칙대로 행동했다며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P는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나오자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보도하며 또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남측과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은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금강산에서 박모 씨 사건이 있을 때에도 단순 유감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같은 파격적인 사과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그가 말한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북한을 둘러싼 각종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 몇 가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초강력 폭탄 선언에 놀란 북한. 북한은 현재 사면 초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남측에도 긴급하게 사과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 왕래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나마 지탱해주던 중국과의 교류도 예년에 비해 무려 90%가 감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에 북한에 닥친 수해는 역대 최악이라고 유엔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도 북한의 올해 수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제재와 코로나, 수해까지 겹친 북한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30억 달러 가량의 외환 보유고가 점차 말라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고를 지탱해주던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벌어오던 외환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정지된 상황이며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 잘하면 올해 소진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이 파산 상태에 치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월 초에 북한을 제대로 놀라게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을 묶어서 만약 이들에게 미사일을 개발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다면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가장 피하고 싶고 풀려나고 싶은 것이 미국 제재이므로 관련 뉴스가 나오자 지금보다 더 심한 미국 제재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최대한 숨죽이고 있었던 차에 한국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재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국면에서 김정은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김정은이 지시했다면 남한에 강경 모드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장면은 북한이 현재 매우 경제적으로 처절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미국, 드디어 대만의 미군 주둔시키나 북한의 나비 효과.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는 순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만에 미국이 주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군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군을 빼내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군의 재배치를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가에 흐르고 있는 미국 대만 주둔론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미군은 자신들의 군인을 태평양 지역에 더 넓게 포진시켜서 중국을 효율적으로 상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나 일본 등지에서 해상훈련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하와이에서는 한국도 불러서 림팩 훈련에 참가시키는 모습입니다.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에서 워커 디 밀스 대위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대만에 상륙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치명타이며
대만과의 통일은 상당 기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세계 정치인 그 누가 대만에 방문하더라도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하물며 중국과 패권 싸움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최강 군대가 대만에 진입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데,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며 화웨이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고 하는 등 중국은 미국과의 힘겨운 싸움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대만까지 주둔하려는 미국의 겉으로는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거칠게 행동합니다. 미국의 대만 주둔론이 나오자 중국의 관영신문 등에서는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과 무력 통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미국에 최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영통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주둔시킨다면 모든 미군의 대만 철수를 규정한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 조항에 따라 중국군의 무력통일 작전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만에 입성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선 1 규슈 강타 NHK에 따르면 하이선은 맹렬한 기세로 규슈 서쪽 바다를 따라 북상하면서 규슈 전역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갔다. 나가사키에서는 일본 기상청의 통계 작성이고 가장 강한 초속 59.4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되기도 했다. 강력한 바람으로 건물 지붕이 뜯겨나가거나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하늘길도 끊겼고 규슈 지방을 오가는 고속열차 신칸센이 운행은 중단됐다. 37만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 일본 재난당국은 전날 저녁부터 규슈 7개 현 88만 가구 184만 명에게 긴급 비난 지시를 내렸고 인근 지역 570만 명에겐 피난을 권고했다. 태풍 하이선은 중심 기압 945헥타파스칼, 초속 45m로 여전히 대형 태풍을 유지한 채 시간당 3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오전 7시 현지 대마도 서쪽 해상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슈에선 15명의 부상자가 확인됐으나 일본이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강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관광객령이라는 일, 대마도 현재 상황 노재편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베가 바보 같은 짓을. KBS는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부메랑을 맞은 일본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피해를 입은 분야는 관광산업. 한국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2위였는데요. 지난 한 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220만 명, 전년 대비 7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마도 시민들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출 규제 후 이곳을 찾는 한국인은 무려 90%가 줄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입국 금지된 지난 4월부터는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면 가게를 운영한다는 한 시민은 많을 때는 40명이 줄을 섰는데 지금은 0명이라며 빚만 남아 오늘 다들 처지라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는 90% 가까이 줄어서 큰일이라면서 오늘도 휴일, 내일도 휴일인 느낌이라고 토로했죠. 민박집 주인인 다른 시민 또한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일주일에 25편이 넘던 여객선이 모두 끊겼는데요. 여객 터미널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대마도 주민은 TV 보면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끊긴 대마도 해변은 조리를 타고 넘어온 쓰레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 입국 금지 및 제한한 국가는 어디? 강화된 조치에는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사실상 입국법으로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입국 제한 강화 일본은 지난달 27일 대구, 청도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 5일 한국발 승객들을 모두 14일간 대기시키고 일본 내 대중교통 사용 제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를 별도 취득한 뒤 14일 경계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제한이 사실상 입국 거부가 아니냐는 개방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그동안 일측의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권위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 또 유감을 표하며 방역 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의 우수한 검사, 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 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라고 표현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